네, 오늘은 김하영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친절한 상담 기대해 볼게요. 남편과 혼전 임신으로 연애 3개월 만에 결혼을 했고 결혼한 지 2년째입니다. 결혼 생활 2년 내내 저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남편의 여사친입니다. 남편에겐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여사친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여사친의 존재를 알고 있었죠. 그땐 여사친도 남자친구가 있어서 함께 만나서 술도 마시며 어울려서 놀아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요. 결혼 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늦는 날엔 어김없이 여사친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도 있다고 했지만 여사친이 항상 껴있는 모습이 영 불편했습니다. 두 사람의 휴대폰 대화 내용을 보고 나선 더욱 놀랐습니다.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뭘 하고 있고 뭘 먹었고 실시간으로 메시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서로 호칭까지 여봉이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에게 여사친의 행동이 자꾸 걸린다고 하자 남편은 친구 관계도 이해 못하고 괜한 의심을 한다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육아에 지친 제게 남편의 여사친은 늘 신경 쓰이고 불안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술을 마시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까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며 아무 감정 없는 친구 사이라고 하는데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다음 날 여사친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여사친 말에 더 당황했습니다. 별일 없었다. 원래 제 남편이 자기를 좋아했었다. 그래서 친해서 밤새 놀다 깜빡 잠들었다는데요. 이 두 사람의 사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계속 두고 봐야 하나요? 여사친에게 법적으로 경고할 순 없을까요? 네, 결혼 2년 차에 아이도 아직 어린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하영 변호사님은 저보다 훨씬 젊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여사친, 남사친 뭐 이렇게 많이 들리는데 이게 어떤 관계입니까? 네, 이제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이제 여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죠. 이제 이게 연인 관계가 아닌 이성의 친구를 뜻하는 신조어인데요. 이제 네. 이게 정말 이성적인 호감 없이 동성 친구와 다름없는 순수한 우정을 나누는 사이를 뜻하기도 하는데 이게 남녀 관계라는 것이 워낙 복잡 미묘한 것이라서 이제 남녀 사이에 친구가 가능하냐라는 이제 문제부터 발생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사귀기 전에 서로 데이트 정도만 가볍게 즐기는 이제 소위 썸 타는 관계도 여사친, 남사친으로 넓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참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네, 썸 타는 네. 관계도.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애매모호한 이성 관계가 통틀어서 여사친, 남사친으로 묶이는 게 요즘 이제 젊은이들의 트렌드인데요. 아무래도 정식으로 교제를 하게 되면 이제 서로에게 이제 책임감이라든지 다른 이성과의 관계는 단절해야 되는 뭐 의리 이런 것들을 피하고자 하는 요즘 트렌드에서 비롯된 이제 용어이고 관계죠. 그러니까 이제 여사친과 남사친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왠지 좀 사람이 속이 좁아 보이고 그렇잖아요. 네. 아니 이성적인 호감이 없이 친구라는데 그런데 참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남편의 행동 이건 어떤가요? 지금 여사친과 너무 자주 만남을 가지고 그다음에 또 밤늦게까지 단둘이 있기도 하고 뭐 호칭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뭐 넓게 봤을 때 부정행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서로 호감을 표시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하지만 이제 명확하게 관계는 인정하지 않고 하지만 스킨십이나 애정 표현도 하는 사람은 엄연히 부정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나 이혼 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라 함은 이제 성적 결합인 성행위만으로 국한되지 않고요. 부부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 전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안처럼 밥만 먹고 차만 마셨다. 술자리만 가볍게 가졌다. 이런 가벼운 만남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잠자리는 하지 않고 그런 관계만 가졌다 하더라도 이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의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미리 알고 허락해줬다면 모를까 이제 배우자가 일단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관계를 단절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억지로 만나거나 이제 심지어 몰래 만나게
기까지 했다면 이제 부부간의 신뢰를 깨는 행동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여봉이라는 호칭까지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이 여봉이라는 애칭은 사귀는 사이에서도 정말 애정이 깊어졌을 때 나오고 가는 호칭이기 때문에 이 남녀 사이에서 이 호칭을 썼다는 것 자체가 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충분히 예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을 쭉 보면 너무 친한 사이다. 그래서 조금 배우자가 질투할 수도 있겠다는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게 정말 명확히 두 사람이 남녀 사이로 보인다는 거는 참 뭐 증거가 없는 이상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호칭을 보니까 여봉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게 지금 남녀 사이가 아니냐, 여사친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좀 들게 하거든요. 지금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비슷한 예로 이제 남편이 동호회 여자 회원에게 사랑해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 이제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을 하니까 남편이 나는 원래 애교가 많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사랑해라는 표현을 잘 쓰는 성격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이성, 동성, 동창 친구들과 단체창에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사랑해라는 표현을 쓴 대화창 자체를 입증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여러 명이 함께 있는 단체창에서 친구야 사랑해라는 표현을 쓰는 것과 이제 여성 회원 단 둘만의 대화에서 이미 뭐 다른 애정어린 표현 중에서 사랑해라는 말을 한 것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받은 문자나 대화 전체의 취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사연 같은 경우에도 여봉이라는 단어 하나뿐만 아니라 이제 남편과 여사친이 이제 만나는 횟수, 뭐 시간대, 뭐 만나서 하는 뭐 술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 이제 그 여봉이라는 호칭이 애정어린 이제 호칭이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고 게다가 또 늦은 밤 단둘이서 술자리를 함께 했는데 다음날 외박까지 한 상황이고 뭐 이 자리에서 이제 여사친이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관계를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는 부분은 이제 부정행위로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참 어렵습니다. 지금 여사친에게 법적으로 경고할 방법을 질문을 하셨어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함께 술자리가 잦았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이제 아내분이 남편에게 여사친과의 이제 늦은 뭐 밤에 술자리를 가지는 것을 자제하는 걸 부탁했음에도 남편이 이를 거절하고 계속 여사친과 만나는 바람에 이제 부부 사이가 나빠졌다. 또 여사친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여봉이라는 부적절한 애칭까지 쓰면서 깊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또 외박까지 하면서 이제 자신으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이 부분에 의해서는 이제 상간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잦은 술자리를 가졌다는 자체보다는 이제 부적절한 애칭이라든지 서로에 대한 내용,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주의하실 것은 부부 사이라도 남편의 휴대폰, 이메일 등을 몰래 열어보는 행위는 이제 정통법상의 이제 정보통신망 침해 등 비밀 침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실제로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의 휴대폰에 뭐 불법 프로그램을 깐다든지 몰래 열어본다 든지 이런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조심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사실 요새 이제 그 직장 생활 특히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뭐 남사친, 여사친의 관계들이 많이 있고, 뭐, 오피스 허즈번드, 오피스 와이프, 이런 사람 이제 참 애매모호한, 그러면서 친밀한 관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기준은 그런 것 같아요. 배우자가 생각하기에 기분 나쁜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굳이 이것을 부정행위다, 아니다, 할 걸 떠나서, 배우자가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고, 배우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김아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이상은의 언젠가는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